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더 많이 잃어버리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돈에 쫓기는 사람일수록 더 비싼 대가를 치르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버드대 경제학자 샌딜 멀레이너선과 프린스턴대 심리학자 엘다 샤피르가 수년간의 실험을 통해 밝혀낸 우리 뇌에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 부족함은 자꾸만 더 큰 부족함을 만들어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빡빡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밀린 일들이 떠오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어제 보낸 메일의 답장을 확인하고, 점심시간엔 미뤄둔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하고 나면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 하루 종일 뭔가를 했는데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 끝낸 기분이 듭니다. 통장을 열어보면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이고, 적금이나 운동, 자기계발 같은 건 늘 다음 주로 미뤄집니다. 주말이 되면 푹 쉬어야지 다짐하지만 막상 토요일 아침이 되면 또 다른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요. 이상한 건 분명 다들 비슷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쫓기듯 산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버드 연구진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동차가 고장났다는 상황을 상상하게 했어요. 수리비가 40만 원이라고 말해주고 곧바로 IQ 테스트를 진행했죠. 이때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점수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를 400만 원으로 바꿔서 똑같이 진행하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점수가 무려 10점 이상 떨어졌어요. 같은 사람인데 단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떠올렸을 뿐인데 머리가 안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점수 하락폭이 밤을 꼬박 세운 사람의 인지능력 저하보다도 더 컸다는 사실이에요. 가난은 단지 지갑을 비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의 처리 능력 자체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대역폭이 줄어든다고 표현합니다. 대역폭이라는 건 쉽게 말해 우리 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 용량이에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켜놓으면 속도가 느려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머릿속에 월세 어떡하지, 카드값 막을 수 있을까, 이번 달도 적자네 같은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할 공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평소엔 잘 풀던 문제도 못 풀고 평소엔 안 할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갑자기 멍청해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 자리가 부족해서 잠시 그 능력을 못 꺼내 쓰는 것뿐입니다. 이건 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한 사람도 똑같아요. 한 약속에 늦으면 다음 약속에도 늦고 결국 마지막 약속은 다음 날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이미 빡빡하게 잡혀 있으니 또 밀리죠. 이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뭘까요? 바로 잠입니다. 그럼 1시간 덜 자면 1시간 더 일할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는 의외였어요. 사람들은 잠을 줄여 확보한 시간 중 20% 이상을 의미 없는 인터넷 서핑으로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피곤한 뇌는 집중할 힘이 없으니까요. 결국 잠도 잃고 시간도 잃는 셈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예요. 한 실험에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녹음하라고 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거라고 알려주자 평가자들은 그 녹음을 듣고 지루하고 매력이 없다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에게 누가 들을 거라는 말 없이 그냥 녹음하게 했더니 이번엔 재미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외로운 사람은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 내 얘기가 재미있을까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오히려 어색해진 거예요. 농구에서 가장 쉬운 자유투를 프로 선수들이 의외로 자주 실패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신경 쓰는 순간 몸이 굳어버리는 거죠. 관계가 간절할수록 관계를 망치게 되는 역설이 여기서 생깁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부족하다는 느낌은 우리가 가진 것의 양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그것에 매달리는 방식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카드값을 카드로 막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부족하니 현금 서비스를 받고 그 현금 서비스 이자를 갚느라 또 다른 카드를 긁어요. 처음엔 단 몇십만 원에서 시작된 빚이 1년이 지나면 수백만 원이 되어 있죠. 멈춰서서 한 번만 정리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도 그 멈춤이 가장 어렵습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매일의 압박 속에서 멀리 내다볼 마음의 여유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은 중요하지만 당장 급하지는 않으니까요. 결핍은 늘 급한 일만 보게 만들고 중요한 일은 영원히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매일의 압박 속에서 멀리 내다볼 마음의 여유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일은 중요하지만 당장 급하지는 않으니까요. 결핍은 늘 급한 일만 보게 만들고 중요한 일은 영원히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운동, 독서, 저축, 건강검진, 가족과의 대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중요하지만 오늘 하지 않아도 당장 큰일이 나지는 않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으로 미룹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신의 여유는 점점 더 줄어들고 매일매일을 돌려막는 삶이 계속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것처럼 시간을 벌기 위해 또 다른 시간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핍의 함정입니다. 부족하니까 미루고 미루니까 더 부족해지는 악순환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늪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발버둥을 치게 되지만 그럴수록 몸은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살아남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해요. 대자로 뒤로 누워서 무게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결핍도 마찬가지예요. 빡빡할수록 우리는 더 빡빡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잠을 줄이고 돈이 없으니 무리한 대출을 받고 외로우니까 더 매달리죠. 그런데 정작 필요한 건 그 반대입니다. 일부러 비워두는 시간, 일부러 남겨두는 돈, 일부러 거리를 두는 관계.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느슨함이 결핍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유일한 동아줄이에요. 캘린더에 아무 일정도 없는 한 시간을 비워두는 것, 통장에 손대지 않는 비상금 한 칸을 만들어두는 것, 아무 목적 없이 산책하거나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 처음엔 사치처럼 느껴질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무슨 여유냐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여백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머릿속에 빈 공간이 생겨야 비로소 미래가 보이고 미래가 보여야 비로소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가장 바쁜 사람일수록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게 바로 이 여백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 하지 말라.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게 된다. 모자랄까 봐 미리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자람이다. 그것이 가난이고 그것이 결핍이다. 결국 결핍은 통장 잔고나 시계 바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에 사로잡힌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적게 가진 사람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끝없이 허덕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비어있는 10분이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빡빡하게 사는 것이 성실함의 증거라고 믿어왔다면 오늘부터는 여유를 남겨두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우리가 정말 잃지 말아야 할 건 시간도 돈도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가끔은 대자로 누워버릴 수 있는 마음, 그게 결핍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단 하나의 손길입니다.